자, 비용을 보시면요. 비용은 관리 비용하고 관리 외 비용으로 나누죠. 그래서 관리 비용은 관리비를 부과 대상이고요.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부과하겠다는 거고, 얘는 부과 대상이 아니죠. 관리 외 비용은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관리 비용. 관리소 고유 업무, 유지, 보수 등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죠. 뭐 정의할 것까지도 없고 당연히. 자, 쭉 나오죠. 일청경소 승지가 빠져있네요. 여기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비가 빠져있네요. 그죠? 일청경소 승지 낭급 수의장 안사. 그래서 여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비 빠져있으니까 그래도 똘똘하니까 쓸까요?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비. 유지비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일반 관리비가 되게 많았죠? 사용료도 9개가 됐죠? 일반 관리비는 더 많고 사용료도 9개고, 그래서 일반 관리비 이제 요 밑에 써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라고 이제 여기 써 있지만 밑줄 긋지 않고 한번 써볼게요. 일반 관리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세 분류가 일반 관리비의 관리 비용 중 일반 관리비 세 분류가 인건비가 있었죠. 인건비 몇 개가 있었어요? 4개 있었죠. 급여, 재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을 먼저 쓸까? 퇴직금, 복리후생비. 그 다음 제3호비가 있었죠. 제3호비 사도요, 사무용품비, 노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제세공과가 있었죠. 제세공과금. 그래서 제세공과 수인이었죠. 수도광열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그 다음 세부는 없지만 세부 그죠?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 관리비에 속해 있는 게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 유지비. 이 세 개는 세분류는 없어요.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 유지비. 그 다음 세분류 부대 비용에 속하는 게 5가지가 있었죠.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지급 수수료 먼저 쓸게요. 회계감사비, 감가상각비, 잡비. 이렇게까지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아니라 일반 관리비. 자, 분류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합니다. 제3호비, 사도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일반 관리비에 제3호비 물어본다고 그랬죠. 사도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제세공과 중에 수인. 이거 구분은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물론 일반 관리비 아닌 것 골라보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 주의하실 거, 항상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 잡비가 일반 관리비에 속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라고 했었습니다. 주의하실 거. 자, 일반 관리비 나왔으니까 그 옆에 역시 예전에 적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적고 가볼게요. 적었던 거지만 직영 직원들의 계정 과목 우리 직영 직원 계정 과목 비교 다시 써볼게요. 항상 관리직 직원들은 일반 관리비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 4개, 급여, 재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 인건비 4개 하고 그 다음 근무복, 작업복에 쓰는 피복비 일반 관리비 구분하셔야 되고 제세공과에 있는 인건비 부가가치세 이렇게 6개였어요. 이렇게 6개는 철저하게 계정 과목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얘들 6개는 이게 청소원이다. 그러면 청소비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경비원이다. 그러면 경비비를 쓰셔야 돼요. 6개. 그래서 관리직인지 청소원, 경비원인지 꼭 구분하셔서 그래서 청소원, 경비원이면 이 일반 관리비 이 6개 계정 과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네. 네, 이 내용들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건비 급여니까 여기에 가면 뭘 다루겠어요? 급여를 주고 4대 보험 원천징수하고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하고 그죠? 재수당에 가면 또 뭐 똑같은 거 다루겠죠? 연차수당 충당하는 거 다루고 퇴직금이면 퇴직급여 충당하는 거 다루고 복리후생비 가면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그죠? 우리 앞에 다 했어요 이제 거의 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역시 여기도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인건비에 해당이 되면 인건비 부가가치세 면적 비율만큼 계산하라는 겁니다. 도시지역 위탁관리고 전용면적 135초과에 대해서 초과되는 면적 비율만큼 부가가치 계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안 읽어보셔도 돼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인건비부터 봅니다. 인건비 일반관리비에 급여, 재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4개고요. 그 다음 이 재수당 항목에는 원래 이 재수당은 각종 개별 수당이었죠.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이런 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연차수당 충당할 때도 재수당을 썼죠. 그래서 연차수당 충당금을 전입하는 금액도 재수당을 씁니다. 그죠? 이것도 계정과목 재수당 쓰고 연차수당 충당금 전입했죠. 그 다음 업무추진비.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누구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뒤쪽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운영비 처리하는 거니까. 퇴직금. 그 다음 복리후생비도 복리후생비를 쓰는 건 항상 4대 보험 관리소에서 부담한 거 사업주 부담분만 복리후생비를 쓴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급여 볼게요. 자, 여기 읽어보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달아갖고 읽어볼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라 읽어보셔도 되고 분계로 바로 갈게요. 서울 지역이고 위탁관리 방식이래요. 네, 모두 전용면적 135 이하래요. 그럼 면세죠? 135 초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긴장을 하려고 했는데 긴장이 안 되네 갑자기. 서울 지역이고 위탁관리단지고 135 이하라 인건비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면세예요. 다음과 같이 당월분 급여 한국은행에서 줬대요. 경비원하고 미화원은 용역이니까 이거 관리직 직원의 급여라는 소리고 고용산지는 월납 방식이고 항상 단위 이렇게 1,000원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실기에서. 그래서 급여 재수당 따로따로 처리하셔야죠. 자, 소개 이게 두 개 합친 900만 원이죠. 토탈. 거기에 이 89만 5천 원 원천징수한 예수금이죠. 예수금. 나머지 810만 5천 원 지급했대요. 소액의 처리 차변에 급여 500만 원 비용 처리했고 재수당 400만 원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발생했고 대변에 다 주지 않고 원천징수한 게 아까 89만 5천 원이었죠? 89만 5천 원 원천징수했습니다. 대변에 예수금으로 둬요. 항상 다음 달 10일에 납부할 부채입니다. 예수금 두고 나머지 810만 5천 원 한국은행에서 돈 줬어요. 자, 2번 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으니까 보세요. 금액은 똑같으니까 이 급여 처리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급여 재수당 비용 처리했어요. 원천징수한 예수금 89만 5천 원 원천징수했고 나머지 한국은행에 줬어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위에 여기는 서울 지역이고 위탁관리 방식이고 전용면적 135 초과가 30% 차지한대요. 되셨죠? 그래서 항상 언제 차변에 이렇게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하면 차변에 인건비 비용 처리가 됐다. 이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면 계산하셔야 돼요. 인건비 부가가치세 써보면 토탈 인건비가 차변에 급여 500과 재수당 400이니까 900만 원이죠. 900만 원에 면적 비율 30%니까 3% 곱해갖고 27만 원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하셔서 빼게 처리합니다. 차변에 인건비 부가가치세 대변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전까지는 항상 미지급 비용이라 그랬어요. 인건비 부가가치세. 그래서 여기 써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전까지는 항상 이겁니다. 인건비 부가가치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래 징수한 거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일 거고 납부한 부채더라도 자, 3번. 3번은 그냥 생략하고 갈게요. 3번은 얘가 자치관리라 인건비 부가가치세 없죠? 자치관리는? 그래서 금액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아서 회계 처리만 하시면 돼요. 아까 넘어갈게요. 1번, 2번하고 급여 준 거는 똑같아요. 내역이. 네,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질 뿐이고. 자, 4번 볼게요. 서울 지역이죠? 도시지역의 위탁관리 방식이고 전용면적 135 초과 면적 비율이 50%입니다. 그럼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하셔야 돼요. 다음과 같이 당월분 급여 지급했대요. 자, 이건 살짝 고쳐놓을게요. 미화와 청소는 직영인데 미화하고 청소는 같은 거잖아요. 그죠? 앞에 걸 고치든 뒤에 걸 고치든 경비겠죠, 이게. 경비와 청소는 직영이다. 직영이 개정 과목이 그죠? 세 가지로 나눠서 나올 거예요. 관리직이야, 청소원이야, 경비원이야. 자, 뒤에 가시면 급여 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인건비 부가가치세 우리 앞쪽에 면적 비율 50%라고 여기 밑줄 걷죠? 50% 계산하셔야 돼요.
일단 급여 처리부터 합니다. 자, 급여 처리. 이 관리직 직원은 급여 처리할 때 여기 이 표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게 단위는 당연 1,000원이고 관리직 직원은 급여, 재수당, 개정과목, 일반관리비는 따로 있잖아요. 따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급여 500만원, 재수당 400만원 썼어요. 되셨죠? 그 다음 이 미화원은 무조건 청소비를 쓰는 거고요. 경비원은 고민 없이 경비비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재수당 요거 나뉘어 있지만 필요한 자료는 이거죠. 합쳐져 있는 250, 예, 합쳐져 있는 400, 그죠? 얘는 어차피 일반 관리비만 급여 재수당을 나눠서 쓰지. 청소 경비비는 그냥 합쳐서 무조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쓸 필요 없죠? 합쳐진 250만원 쓰시면 돼요. 이 합쳐진 400만원 쓰시면 되고. 그래서 청소비 250 썼고 경비비 이 400만원 쓴 거예요. 그래서 계정과목이 4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이 2개는 관리직은 나눠 쓰셔야 되고 청소비하고 경비비는 그거 하나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급여, 여기까지가 급여 회계 처리하는 거죠. 여기까지 예수금까지. 그래서 토탈 1,550만원 여기에 비용 처리했어요. 인건비. 근데 다 주지 않았죠? 공제소개 이거 134만 5천원 이게 원천징수한 예수금이죠? 예수금. 예수금은 여기 속에 합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숫자에 밑줄 긋는 건 이 자료만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바로 아는데 안 그러시면 좀 쳐다보셔야 되니까. 됐죠? 차인지급액 나머지 1,415만 5천원만 한국은행에서 줬어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 처리했고 대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 134만 5천원 원천징수에서 부채로 띄어놨고 나머지 1,415만 5천원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어요. 되셨죠? 그 다음 인건비 부가가치세 아까 면적비율 50%니까 여기 식이 써져 있죠? 식이 써져 있어서 인건비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관리직 직원 급여와 재수당은 구분이 되지만 인건비 부가가치세는 하나잖아요. 계정과목이. 그러니까 2개 여기 합친 거예요. 900. 여기 이걸로 계산한 거라고요. 900 합쳐져 있는 거 요거. 그죠? 그래서 900만원 곱하기 5% 이거 다 5% 면적 비율 50%면 그냥 5% 두들기시면 돼요. 그래서 900만원 곱하기 5% 45만원 계산했고요. 관리직 직원은 인건비 부가가치세를 쓰셔야 됩니다. 일반관리비. 그 다음 청소 급여준게 250이죠. 토탈 거기에 5% 곱하니까 12만 5천원 나왔어요. 청소원은 청소비 12만 5천원. 그 다음 경비원 요 토탈 급여준게 400만원이죠. 거기에 면적비율 50%니까 5% 곱하면 20만원 계산이 됐어요. 경비원은 경비비. 됐죠? 대변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전까지는 이 인건비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대변은 미지급 비용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설마 이거 계산해갖고 바로 신고 납부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급여 줄 때 인건비 부가가치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전까지는 미지급 비용 부채로 두는 겁니다. 아직 안 줘서. 자, 5번 볼게요. 직영미화원이네요. 직영미화원. 홍길동 씨에게 갑을 줬대요. 항상 갑을 주면 계정과목 가지급금이었죠. 돈을 줬는데 확정되지 않으면 가지급금 임시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대변에 줬습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잡았다가 이제 급여를 주겠죠. 6번 이어집니다. 급여일이 돼서 위에 홍길동 씨에게 총 급여 130만원 줬대요. 근데 다 주지 않고 위 과불금 50만원 제하고 급여를 한국은행에 지급했대요. 편의상 기타 공제는 없대요.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자, 급여 여기 미화원이었죠? 급여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미화원이잖아요. 직영 미화원. 옹길동시. 그래서 청섭이 썼어요. 130만원. 다 주지 않죠? 원래 원천징수 하는 거 예수금으로 떼어야 되는데 편의상 없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예수금은 떼고, 자, 가불금 빼고 주셔야죠. 가지급금 잡아놨던 거 이제 정산이 됩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가지급금 50만원 띄고 나머지 80만원만 한국은행에서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제수당 가볼게요. 인건비,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두 번째 제수당. 공동주택 단지별로 급여 규정에 의거해서 발생되는 급여 항목 중 보통 기본급 이외에 모든 개별 수당을 총칭 합쳐서 그냥 제수당, 여러 수당이라고. 그래서 이 급여 대장에 보면 다 세부화돼 있죠. 그죠? 뭐 기본급 급여 이렇게 써놓고 직무수당, 뭐 직책수당, 무슨 수당 이름 다 붙였잖아요. 그죠?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인 거고 그냥 근로소득이에요. 다 급여인 거죠, 원래. 일을 안 하면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수당 처리하는 거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 충당금 전입하는 금액, 항상 충당금 차변의 비용 처리할 때 제수당 씁니다. 연차수당. 제수당 비용 처리하고 대변의 연차수당 충당금 적립하니까. 그 다음 여기 아까도 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추진비 제수당 쓰시면 됩니다. 분교실습 가볼게요. 땡땡 관리소는 6월 말 당월분 관리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계상했대요. 아울러 결산 정리사항으로 연차수당 충당금도 계상했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계상했대요. 근데 여기 이게 계산된 금액이에요. 이게 나누기 24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알려준 겁니다. 그냥 여기는 나누기 12로 계산한 금액을 알려준 거예요. 원래는 이 금액 1750만원을 나누기 24, 나누기 12 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알려준 거예요. 자, 보셔야 될 게 있네요. 급여일은 다음 달 5일이래요. 급여일 다음 달 5일이니까 급여를 지금 월말 결산 때 급여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미지급 비용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예수금 내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옆에 되셨죠? 급여를 줄 때 하는 거잖아요. 원천징수는 다음 달 5일이니까 청소와 경비는 용역에 의하는 자치관리니까 인건비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되셨죠? 회계 처리 해볼게요. 관리직 직원입니다. 기본급 급여 1000만원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발생했습니다. 제수당 차변에 750만원 비용 처리했어요. 됐죠? 대변에 원천징수 하지 않죠? 주지 않았어요. 미지급 비용으로 뒀습니다. 여기까지가 급여 처리한 거예요. 미지급 비용으로 뒀어요. 다음 달 5일 지급이에요. 그 다음 연차수당 나누기 24 계산해봤더니 729170이 나왔대요. 그래서 연차수당 충당하는 거 차변의 비용 처리 뭐요? 제수당 729170 대변의 충당금 적립이죠. 연차수당 충당금으로 적립합니다.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금 차변의 비용 처리하고 대변의 충당금 적립이에요. 차변의 비용 처리 퇴직금 비용 처리하고 1519, 100
급여 충당금으로 적립했습니다. 되셨죠? 네. 자, 요거 1750만 원이 진짜 이게 맞는지 계산기 안 두들겨 보실 거죠? 두들겨 보지 마세요. 아셨죠? 두들겨 보시면 틀리니까 두들겨 보지 마시라고 돼 있는 거니까. 자, 회계 처리는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 처리하고 충당금 적립했습니다. 자, 얘가 자치관리니까 인건비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죠? 그러면 자, 그 다음 거 이어지네요. 자, 이번 이어가고 뒤에서 얘기하죠. 위 관리소가 그죠? 다음 달 5일이 됐어요. 6월분 급여에 대해서 7월 5일 날 원천 징수한 금액 여기 이제 알려줬네요. 35만 원 빼고 그 다음 가불금 50만 원도 있었나 보네요. 각각 차감했대요. 원천 징수한 거는 부채 예수금으로 떼어야 되고 가불금은 가지급금으로 잡아놨던 거니까 없어질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쳤대요. 그래서 자, 여기 미지급 비용으로 뒀던 거죠. 전달 말에 비용 처리하면서 미지급 비용 없어집니다. 이렇게 미지급 비용 1750만 원 차변에 부채 없앴어요. 돈 못 줬으니까 부채로 뒀다가 부채 줬으니까 부채 감사합니다. 1750만 원 없앴고 다 주지 않고 원천징수한 예수금 35만 원 띄었고 가지금 갑을 줬던 거 차변에 잡혀 있는 거 대변으로 없앴어요. 50만 원 띄었습니다. 나머지 1665만 원 한국은행에서 줬어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3번 보실 건데 3번이 1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3번 볼게요. 뒤에 1번하고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틀리냐면요. 볼게요. 예, 서울 지역이에요. 위탁 깔리고 전용 면적 135 초과 면적 비율이 5%입니다. 인건비 부가가치세 대상이죠? 계산하셔야 되죠. 그래서 앞에 급여 내역 처리한 거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 나눠볼까요? 여기까지 앞에 내역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똑같다고. 그래서 제일 위에 칸은 급여 지급한 회계 처리고 두 번째는 연차수당 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충당금 적립한 회계 처리 똑같다고요. 그죠? 나눠놨어요. 그럼 뭐만 틀려요? 앞에는 자치관리니까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하지 않았고 뒤에는 인건비 부가가치세 요건을 충족했죠? 면적비율 50%니까. 그래서 여기 토탈 여기 나온 금액 있죠? 이거. 여기 인건비라고요. 급여, 제수당, 퇴직금 다 인건비죠?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하셔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나온 거라고. 아, 이 색깔로 보니까 파란색으로. 자, 요거 있죠? 이거. 토탈? 이게 인건비잖아요, 다. 그래서 인건비 요거 토탈한 금액이 이거예요. 면적 비율 50%니까 계산기는 5%로 계산기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1974만 8170원이 이것도 4개 합친 거죠? 인건비 4개, 면적 비율 5%, 50%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서 987410이 나온 거라고요. 원단위 절사시킨 겁니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 회계 처리하죠. 차변에 관리직 직원입니다. 인건비 부가가치세 987410. 대변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전까지는 미지급 비용으로 둡니다. 4번 가볼게요.
급여일에 관리사무소장의 월정 업무추진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재수당 처리한다 그랬죠? 재수당 빨간색으로 바꿀까? 재수당이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대표회의 운영비. 그래서 자변에 재수당 비용 처리했어요. 30만원. 대변에 한국은행에 더 줬어요. 자산 감소시켰습니다. 볼게요. 서울 지역이고 위탁관리단지고요. 전용 면적 135 추가 면적 비율.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면적을 알려줬네요. 계산해봐야겠네 이거. 자, 150제곱미터가 100세대 있어요. 그럼 150 곱하기 100세대 하면 총 15,000제곱미터죠. 제곱미터 생략할게요. 그 다음 100제곱미터 850세대 있어요. 두 개 곱하시면 85,000제곱미터죠. 그래서 135 초과하는 세대가 요거죠. 150제곱미터 100세대. 이 면적 비율 여기다 써볼게요. 135제곱미터 135제곱미터 초과 비율 계산해보면 전체 15,000과 85,000 합치시면 얼마? 전체 토탈 10만 제곱미터 중에 150제곱미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15,000제곱미터를 차지하죠? 그럼 몇 프로 나와요? 15% 차지하네요. 되셨죠? 15%. 요거 15,000제곱미터, 85,000제곱미터 두 개 전체 합치면 10만 제곱 중에 얘가 15,000 차지하잖아요. 15% 차지합니다. 됐죠? 네. 설마 이 계산을 못해갖고 이게 어려워하지는 않지.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안분 계산하는 거잖아요. 전체 중에 얘 15% 차지하고 얘 85% 차지하잖아요. 이 세금이나 회계는요 다 이렇게 안분 계산이에요. 전체 중에 얘가 얼마 차지해, 전체 중에 얘가 얼마 차지해. 그러니까 세법에 세금 계산하는 것도 다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라 그렇게. 그래서 15% 계산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요거 여기 써있는 10%는 부가가치세율이니까 나중에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는 1.5%만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돼요. 그죠? 1.5%만 계산기 두들기시면 되죠? 요거 이게 15%잖아요. 전체 중에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자, 위에 볼게요. 단지에 지금 당월분 재수당이 1,000만원이에요. 재수당. 관리원이 500, 미화원이 200, 경비원이 300이래요.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는데 원천징수한 공제한건 없대요. 예수금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수당 지급한 거죠. 한국은행까지가 나누면 재수당 지급한 회계처리. 자, 500만원 관리원부터 합니다. 관리원은 일반관리비 재수당 쓰셔야 돼요. 500만원. 미화원은 청소비 200만원. 경비원은 경비비 300만원. 대변에 다 한국은행에서 줬어요. 1,000만원. 재수당 지급한 거 회계처리 끝났습니다. 다음 역시 이 인건비 처리하고 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니까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직 직원 재수당 500만원에 대해서 1.5% 곱했더니 75,000원 계산됐어요. 그 다음 미화원 200만원에 대해서
1.5% 곱했더니 3만원 계산이 됐어요. 경비원 300만원에 대해서 1.5% 곱했더니 45,000원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인건비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할게요. 관리직 직원은 일반관리비인 인건비 부가가치세 75,000원. 청소원은 청소비, 경비원은 경비비. 차변에 비용 처리했죠? 대변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전까지는 미지급 비용 15만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거기 참고도 하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참고하지 마세요. 그죠? 이제 그만큼 참고했으면 됐어요. 그죠? 이제 했던 얘기를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자, 그 밑에 분계실습 보겠습니다. 자치관리단지네요. 이 자치관리가 나오면 인건비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죠. 초과 면적 비율이든 뭐든 따질 필요도 없죠. 월 마감 시 전 직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관리직원 175만원, 미화원 50만원, 경비원 75만원, 당월 연차수당충당금 계상했대요. 자, 지금 여기 알려준 거는 통상임금을 알려준 거예요. 통상임금이 아니네. 기준으로 계상한 금액이네요. 통상임금이 아니고 24 해서 이게 연차수당 충당금을 계산한 금액이네요. 이게 관리직원 그대로 한 거 보니까 이거 연차수당 충당금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장부에 계상했대니까 연차수당 충당금으로. 자, 연차수당 충당하죠. 차변의 비용 처리, 대변의 충당금 적립입니다. 그래서 관리직 직원은 일반관리비인 제수당을 썼고, 청소원은 청소비, 경비원은 경비비를 썼어요. 차변의 비용 처리했죠. 대변의 연차수당 충당금 적립했습니다. 역시 자치관리라 인건비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연차수당 충당금 300만원 만들어 갖고 왔더니 볼게요. 2번 김기사 연차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했대요. 즉 이제 1년이 지나갔고 김기사가 연차휴가 갔다 왔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계산해 봤더니 45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진은행에서 지급했대요. 그럼 충당금 써야겠죠? 돈은 선진은행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슬슬 지겨워지네. 또 나오네. 그죠? 여러분도 지겹죠? 지겹지 않으신가? 자, 볼게요. 월 결산일에 당월분 연차수당 충당금 다음과 같이 계산했대요. 지금 이 연차수당 충당금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24 한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전용 면적 136제곱미터가 30% 차지합니다. 서울 지역이고 위탁관리단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연차수당 충당한 거죠. 여기까지가 연차수당 충당금 적립한 회계처리고요. 요 밑에는 인건비 부가가치세 회계처리입니다. 자, 연차수당 충당해 볼게요. 차변의 비용 처리하고 항상 충당금, 차변의 비용 처리를 미리 하고 대변의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차변의 비용 처리해 볼게요. 관리직 직원은 일반 관리비 제수당 500만원, 미화원은 청소비 200만원, 경비원은 경비비 300만원, 대변에 연차 수당 충당금으로 적립했죠? 자,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정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적 비율이 지금 30%니까 요거 10% 곱하기 30%에서 3%로 계산기를 두들긴 겁니다. 그래서 관리직 직원 연차 수당 적립한 500만원에 3% 15만원, 관리직 직원이니까 인건비 부가가치세 쓰셔야 돼요. 청소원 200만원에 3% 곱하니까 6만원. 청소원은 청소비 쓰셔야 돼요. 뭐든. 경비원 300만원에 그저 연차수당 충당한 300만원에 3% 하면 9만원이죠. 경비원은 경비비를 쓰셔야 돼요. 뭐든지. 자, 이거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해서 차변에 비용 처리했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전까지는 대변에 미지급 비용. (4번) 가볼게요. 그나마 이제 계산하라고 나왔는데, 자, 할게요. 이거 자치관리라 인건비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전용 면적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월 마감시 지금 통상임금 4,500만원이 주어져 있어요. 통상임금 4,500만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차수당 충당금 계산하랍니다. 계산기 연차수당 충당금 항상 4,500만원에 대해서 나누기 24 하시면 187만 5천원 계산이 된 거예요. 항상 연차수당 충당금 되셨죠? 자, 얘 관리직 직원이라 일반 관리비 차변에 제수당 187만 5천원 처리했어요. 차변에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연차수당 충당할게요. 연차수당 충당금으로 대변에 적립했습니다. 자, 이거 나누기 24 할 거죠? 이렇게 계산 안 하실 거죠?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원칙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이래갖고 나누기 30 곱하기 15 나누기 12 하시더라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서 나누기 24 되셨죠? 연차수당. 자, 충당금 적립해놓은 게 5번에 이어지네요. 연차수당 충당금 적립해놨으면 연차수당 실제로 지급할 때 써야겠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5번에 자치관리단지 기전실 직원의 연차수당 100만원이 계산이 돼서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줬대요. 별도로 예치하는 건 없고, 그래서 연차수당 충당금 매달 꼬박꼬박 적립해왔어요. 실제로 줬습니다. 대변에 한국은행에서 돈 줬어요. (6번) 갑니다. 이제 연차수당 그만 충당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나오네. 6번 봅니다. 서울지역이에요. 위탁관리단지고 전세대가 136제곱입니다. 그럼 10% 계산하시면 돼요. 관리직 직원의 연차수당 충당금 계산했더니 연차수당 충당금 250만원. 이거 나누기 24 한 금액입니다. 그죠? 나누기 24, 여기 나누기 24를 할 거면 통상임금이라고 이렇게 알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4를 우리가 계산한 거고, 요거는 연차 계산해갖고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계산한 금액입니다. 헷갈리시면 여기다 연차수당 충당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차변에 관리직 직원이라 제수당 비용 처리하고 연차수당 충당금 적립했고, 이거에 전세대가 136제곱이니까 인건비 부가가치세 10% 계산하셔야 돼요. 역시 관리직 직원이라 인건비 부가가치세 관리비 쓰시고 25만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전까지는 미지급 비용.
7번 갑니다. 위단지는 연차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해갖고 200만원 연차수당 실제로 지급했대요. 그럼 연차수당 충당금 적립해놓은 거 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대변에 돈 준 거는 기타 예치금에 따로 있대요. 그럼 기타 예치금에서 주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연차수당 충당금 200만원 썼고 돈은 기타 예치금에서 나왔어요. 역시 참고도 하지 마시고. 자, 본격 실수 요까지 2개 정도, 2개 남았으니까 요거까지는 오늘 할게요. 당월분 급여 지급 시 제수당에 포함해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추진비 20만원 한국은행에서 인출 송금했대요. 차변에 제수당 비용 처리하죠.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 다음 당월분 대표회장의 업무 추진비. 대표회장의 업무 추진비는 대표회의 운영비. 역시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왔어요. 여기에 당월분이니까 비용 처리한 겁니다. 그죠? 이게 전월분이면 다 미지급 비용이에요, 그냥. 강조하지만. 시간이 조금, 1분 조금 더 남았네요. 퇴직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